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병진 씨는 완전히 넘어왔고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65세 호랍이잖아요. 3년 전에 아내 죽고 완전히 절망 상태였는데 내가 조금만 관심 보여주니까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번 주에 모텔 같이 갈 거예요. 곧 마무리되니깐 다음 사람 물색 좀 해줘요. 안녕하세요. 사연다방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올해 65세 한병진입니다. 3년 전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저는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선 권사님이라는 분이 천사처럼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죽고 싶을 만큼 외로웠던 저를 따뜻한 미소로 제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고 삶의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점점 마음을 빼앗겼고 어느새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저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그날 그 교회에서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온몸이 떨립니다. 그리고 우연히 발견한 그 교회 권사님들의 단체 대화 톡방의 내용들은 저를 절망 속에 빠지게 했습니다. 외로운 저의 마음과 몸을 달래주었던 미선 권사님의 정체, 그리고 그 교회의 숨은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다른 분들을 위해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3년 전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병원에서 제 손을 잡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거든요. 여보, 혼자서도 잘 살아요. 그게 아내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는데 정작 저는 혼자 사는 법을 전혀 몰랐어요. 아내가 떠난 후 집은 그야말로 무덤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불 꺼진 집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할 때는 그래도 바빴는데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특히 밤이 제일 힘들었어요. TV를 아무리 크게 틀어놓아도 집안은 적막했고 아내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눈물만 흘렸거든요. 가끔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부엌으로 뛰어가기도 했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그럴 때마다 가슴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동네 산책을 나가봐도 다른 부부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그럴 때면 왜 저만 혼자 남겨졌나 하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저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계속 엉켜 있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외로워서 아내가 다니던 교회에 가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목사님도 위로의 말씀을 해주었지만 그때는 누구의 말도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냥 모든 게 귀찮고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기만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가끔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도 나갈 기분이 안 났어요. 다들 부부가 함께 나오는데 저만 혼자라는 게 너무 쓸쓸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납부금을 내러 갔다가 게시판을 무심코 보게 되었어요. 여러 광고들 사이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포스터가 하나 있었는데 행복상담센터 무료 심리상담이라는 글귀였습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을 위한 전문 상담, 완전 무료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이런 상담 같은 거 받아봤자 뭐가 달라지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 포스터가 생각났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뭔가 변화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친절한 여성 목소리로 언제든 오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오후에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가니까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미선 씨라고 소개했고 다른 한 분은 선희 씨였어요. 두 분 다 정말 따뜻하고 친근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병진 씨 오시느라 수고했어요. 어떤 일로 상담을 받고 싶었는지 편하게 말해보세요.
목소리부터가 너무 따뜻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잃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 적응이 안 된다고, 매일매일이 너무 외롭고 힘들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선 씨가 정말 진심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라고요. 선희 씨도 중간중간 공감의 말을 해주었고,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제 마음을 헤아리는 말들을 해주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니까 가슴 한쪽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말했어요. 병진 씨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받으시면 분명히 마음이 좀 더 편해지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3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희망 같은 게 생겼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는 오랜만에 마음이 좀 가벼웠습니다. 아직은 작은 희망이었지만 이 어둠 속에서 작은 촛불 하나를 발견한 기분이었거든요. 첫 상담을 받고 난 후 며칠이 지났는데 미선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진 씨, 안녕하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상담받고 나서 기분이 좀 나아지셨나요? 정말 진심으로 제 안부를 묻는 목소리였거든요. 솔직히 누군가가 이렇게 제 안부를 물어본 게 3년 만이었어요. 동생 순이도 가끔 연락하긴 했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 안부 인사 정도였는데 미선 씨는 정말 제 마음 상태를 궁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가 말했어요. 병진 씨, 이번 주에 또 만나서 이야기 나눠요. 한 번의 상담으로는 부족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만나야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미선 씨가 혼자 나왔어요. 선희 씨는 다른 상담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미선 씨가 말하길 오늘은 병진 씨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는 여러 명이 있어서 편하게 말 못한 것도 있을 거라고 하면서요. 카페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미선 씨가 정말 세심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아내와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 생활은 어땠는지,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지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물어봤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해도 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미선 씨가 워낙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제 대답에 하나하나 공감해주니까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아내와 첫 만남 이야기를 했을 때예요. 미선 씨가 눈을 반짝이면서 말했거든요. 와, 정말 로맨틱한 만남이었네요. 그때 얼마나 설렜을까요? 아내분도 병진 씨를 한눈에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의 투병 생활 이야기를 할 때는 미선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하는 걸 지켜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진심 어린 공감을 받으니까 3년 동안 혼자 삼켜왔던 슬픔이 좀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제안했어요. 병진 씨, 오늘 성격 검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성향인지 알아야 맞춤형 상담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선 씨가 준비해온 검사지를 작성했는데 생각보다 문항이 많았어요. 50개 정도 되는 질문들이었는데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런 일상적인 질문들이었어요. 검사를 다 작성하고 나니까 미선 씨가 말했어요. 결과는 다음에 만날 때 알려드릴게요. 전문 분석이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병진 씨는 정말 성실하고 진실한 분 같아요. 아내분이 정말 좋은 남편을 만났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코끝이 찡했어요. 3년 동안 아무도 저를 그렇게 평가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제 자신이 아내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만 있었는데 미선 씨는 제가 좋은 남편이었다고 말해주었어요. 상담이 끝날 무렵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병진 씨, 혹시 집에서 너무 외롭지 않으세요? 저녁 먹을 때나 잠들기 전에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밤에 잠들기 전이 제일 힘들어요. 아내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잠도 잘 안 오고 가끔은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부엌으로 뛰어가기도 해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미선 씨가 정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미선 씨가 말했어요. 병진 씨, 너무 혼자 견디지 마세요. 힘들 때는 언제든 연락하세요. 제가 시간 될 때는 전화라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꼭 또 만나요. 정기적으로 만나야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정말 가벼웠어요. 누군가가 저를 걱정해주고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3년 동안 혼자 끙끙 앓았던 마음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병진 씨, 오늘 상담 어떠셨어요? 편하게 잠들 수 있기를 바라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정말 짧은 문자였지만 누군가가 제 잠자리까지 걱정해준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저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말이에요. 미선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그래도 따뜻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선 씨가 거의 매일 안부 문자를 보내왔어요. 별 내용은 아니었지만 오늘 날씨가 좋네요. 식사는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이런 소소한 관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제겐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었어요. 미선 씨의 문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다음 상담 날짜를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이런 감정이 뭔지 그때는 정확히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미선 씨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세 번째 상담 날이 되었어요. 이번에도 미선 씨가 혼자 나왔는데 만나자마자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병진 씨,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얼굴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요. 정말 반가워하는 표정이었거든요. 솔직히 그 일주일 동안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미선 씨의 문자를 기다리는 재미로 하루하루를 보냈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손꼽아 기다렸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미선 씨가 어떤 문자를 보낼까 하고 기대했어요. 미선 씨가 성격 검사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병진 씨는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검사 결과를 보니까 성실성과 책임감이 최고 점수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엄청 크고요. 아내분이 정말 복 많은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미선 씨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다만 외로움을 많이 타시는 성향이시네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심해질 수 있어요. 지금처럼 누군가와 꾸준히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정말 중요해요. 미선 씨 말이 정말 맞았어요. 3년 동안 혼자 지내면서 점점 더 우울해졌거든요. 그런데 미선 씨와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확실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상담에서 미선 씨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병진 씨, 사실 저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때 저를 구해준 게 바로 상담과 공부였어요. 미선 씨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는데 왠지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미선 씨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미선 씨가 계속 말했어요. 병진 씨도 지금 이 상태로만 있으면 안 돼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저희 센터에서 정말 좋은 강의가 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강의냐고 물어봤더니 인생 철학 강의라고 했어요. 성진 씨라는 분이 강의하는데 정말 훌륭한 분이라면서 극찬했어요. 인생의 의미를 찾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좀 망설였어요. 철학이라는 게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미선 씨가 말했어요. 어려운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이에요. 특히 병진 씨 같은 분에게는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미선 씨가 제 손을 다시 잡으면서 말했어요. 병진 씨, 저도 이 강의 덕분에 많이 변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았거든요. 병진 씨도 분명 새로운 인생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까 정말 제 걱정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미선 씨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들이
제 마음을 자꾸 흔들었거든요. 3년 전 아내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여성에게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아직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다른 여성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니. 그런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선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따뜻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미선 씨가 제 표정 변화를 눈치챘나 봐요. 병진 씨, 무슨 생각하세요?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 작은 표정 변화까지 다 알아차리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미선 씨, 사실 제가 요즘 좀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선 씨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진 씨, 그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아내분도 병진 씨가 평생 혼자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좀 안도했어요. 미선 씨가 제 감정을 이해해준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아내도 제가 계속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병진 씨, 혹시 저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건가요? 정말 직접적인 질문이었는데 그 순간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부인할 수도 없었고 인정하기도 어색했거든요. 결국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미선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요, 병진 씨. 저도 병진 씨를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는 분을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날 상담이 끝나고 헤어질 때 미선 씨가 말했어요. 병진 씨, 다음 주에는 그 강의에 꼭 가보세요. 저도 함께 갈게요. 새로운 걸 배우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선 씨에게 느끼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동시에 아내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고요. 그런데 미선 씨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3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미선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병진 씨, 오늘 솔직한 마음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병진 씨 같은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강의도 꼭 생각해 보세요. 그 문자를 보면서 확신했어요. 저는 미선 씨를 좋아하고 있었고 미선 씨도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3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감정이었지만 이제는 이 감정을 받아들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서 미선 씨가 말했던 인생 철학 강의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장소는 부평역 근처의 한 건물 3층이었는데 행복상담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함께 가겠다고 했는데 같이 걸어가면서 마음이 설렜어요. 미선 씨가 제 팔에 팔짱을 자연스럽게 끼면서 말했어요. 병진 씨, 오늘 강의 정말 기대돼요. 성진 강사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는 강의를 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궁금해졌습니다. 건물에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30명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제 또래이거나 좀 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미선 씨가 앞쪽 자리로 저를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앞에서 들어야 더 집중이 잘 돼요. 그리고 옆자리에 앉으면서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후 성진 씨라는 강사가 나타났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말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소리도 웅장하면서 따뜻했어요. 성진 씨가 첫 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어요.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였거든요. 강의 제목은 진정한 행복 찾기였어요. 성진 씨가 말하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고 했어요. 돈, 명예, 물질적인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이라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평생 직장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했지만 정작 아내를 잃고 나니까 그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성진 씨가 제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성진 씨가 계속 말했어요.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나와요.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삶의 참된 목적을 찾았을 때 비로소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강의 중간에 성진 씨가 청중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중에서 지금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나요? 손을 들어보세요. 30명 중에서 손을 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성진 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현대인들은 모두 마음 깊숙한 곳에 공허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것저것 시도해보지만 채워지지 않죠. 정말 제 마음을 꿰뚫어보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미선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면서 귓속말로 말했어요. 병진 씨에게 딱 맞는 이야기죠. 저도 이 강의 듣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 따뜻한 숨결이 제 귀에 닿으니까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성진 씨가 본격적인 이론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표면 의식과 깊은 의식이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면 의식만 사용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깊은 의식을 깨우는 방법이 있다면서 특별한 명상법과 사고 훈련을 소개했어요. 이걸 제대로 배우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거든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강의가 끝날 무렵 성진 씨가 말했어요. 오늘은 맛보기였어요. 진짜 깊이 있는 내용은 정기 과정에서 배울 수 있어요. 일주일에 3번, 2달 과정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드릴 자신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동안 헤매왔던 제 인생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미선 씨와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미선 씨가 물어봤어요. 병진 씨, 어떠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미선 씨가 기뻐하면서 말했어요. 그럼 정기 과정도 함께 들어요. 저도 다시 한번 들을 계획이었거든요. 복습도 중요하고 병진 씨와 함께 공부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강의 내용을 계속 생각했어요. 표면 의식과 깊은 의식 이야기,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미선 씨와 함께 뭔가를 배운다는 것이 설렜어요.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느낌이었거든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미선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병진 씨, 어제 강의 어떠셨어요? 집에 가서도 계속 생각나지 않았어요? 정말 제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계속 생각났어요. 정말 대단한 강의였어요. 미선 씨가 말했어요. 그럼 정기과정 등록하러 가요. 오늘 시간 되면 함께 가서 상담 받아봐요. 빨리 시작할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다시 센터에 가서 등록 상담을 받았어요. 선희 씨도 함께 있었는데 정말 반겨주었어요. 병진 씨,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릴게요. 등록비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2달 과정에 30만 원이었는데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미선 씨와 함께하는 시간을 생각하면 오히려 싼 편이었어요. 그날부터 일주일에 3번씩 센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였는데 미선 씨와 함께 가는 그 시간이 제겐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기 과정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씩 센터에 나가는 것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미선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거든요. 성진 씨의 강의는 갈수록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기본적인 인생 철학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정말 심오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주의 원리, 인간 의식의 진화, 영적 각성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의식 레벨에 대한 강의였어요. 성진 씨가 말하길 인간의 의식에는 7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1이나 2단계에서 평생을 보내지만
특별한 교육을 받으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흥미로웠어요. 3년 동안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제가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배우고 있다니 스스로가 대견했거든요. 미선 씨도 제가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자주 칭찬해줬어요. 미선 씨가 말했어요. 병진 씨는 정말 특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데 병진 씨는 금방 받아들이네요. 타고난 영적 감수성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나면 미선 씨와 함께 카페에 가서 복습을 했어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뭔지, 어떤 부분을 더 알고 싶은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거든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어느 날 미선 씨가 제안했어요. 병진 씨, 매일 일기를 써보는 게 어때요?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의식 성장 일기요. 하루 종일 자신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학창 시절 이후로 일기를 써본 적이 없었는데 새로운 도전이었거든요. 매일 밤 그날 있었던 일들과 제 감정 상태를 자세히 적기 시작했어요. 미선 씨가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기를 보여주세요.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의식 성장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매주 일기장을 가져가서 미선 씨에게 보여줬어요. 미선 씨는 제 일기를 정말 꼼꼼히 읽어보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병진 씨, 이 부분에서 감정이 흔들렸네요.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고 깊은 의식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에 쓴 내용은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이에요. 그런 세심한 관심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센터 활동에 너무 몰두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홀해졌거든요. 동생 순이가 몇 번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센터 일정 때문에 계속 미뤘어요. 순이가 어느 날 집에 찾아왔어요. 오빠,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어? 동생이 많이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담센터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간단히 설명했어요. 순이가 관심을 보였어요. 무슨 공부인데? 상담센터가 어디야? 저는 인생 철학을 배운다고 대충 넘어갔어요.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선 씨와의 관계도 있어서 순이에게 다 말하기가 어색했어요. 순이가 말했어요. 오빠가 공부한다니까 좋긴 한데 너무 빠져들지는 마. 사기당하는 거 아니지? 요즘 그런 거 많다던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걱정 마. 제대로 된 곳이야.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 하지만 순이의 걱정이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니었어요. 센터에서 가끔 이상한 규칙들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강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성진 씨가 말했어요. 여러분이 배우는 내용은 매우 특별한 지식이에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에게 말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라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미선 씨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병진 씨 주변 사람들이 이 공부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일반적인 자기계발 정도로만 말하세요. 깊은 내용은 이해하기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순이에게도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센터 사람들과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함께 공부하는 동기들과도 친해졌고 강의 후에는 종종 함께 식사도 했어요. 모두들 저처럼 뭔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며 위로받았거든요. 특히 민수 씨라는 분과 친해졌어요. 50대 초반의 사업가였는데 사업 실패로 인한 우울감 때문에 센터에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 씨가 말했어요. 병진 씨, 저는 이 공부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돈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런 간증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저도 더욱 확신이 생겼어요. 미선 씨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강의가 없는 날에도 만나서 개인 상담을 받았거든요. 미선 씨가 제 의식 성장 과정을 개별적으로 지도해준다고 했어요. 어느 날 미선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병진 씨, 다음 주에 특별 세미나가 있어요. 일반 강의보다 더 깊은 내용을 배울 수 있거든요. 참석비가 좀 들긴 하지만 충분히 가치가 있을 거예요.
참석비는 50만 원이었어요.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미선 씨가 그렇게 추천한다면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미선 씨와 함께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50만 원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3년 전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이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배우고 있다니 정말 큰 변화였거든요. 미선 씨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집에서 혼자 TV만 보고 있었을 거예요. 미선 씨에게 참석하겠다고 연락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병진 씨, 정말 좋은 결정이에요. 이 세미나를 듣고 나면 의식 레벨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거예요. 저도 함께 참석할 테니까 더욱 의미 있을 거예요. 그 특별 세미나를 기다리면서 저는 정말 설렜어요.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지적 호기심과 미선 씨와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실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50만 원을 낸 특별 세미나 날이 되었어요. 장소는 센터가 아니라 부평구에 있는 한 호텔의 세미나실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미리 연락해서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거든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텔 로비는 평소보다 사람이 많았는데 아마 주말이라 그런 것 같았습니다. 미선 씨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늘 어떤 특별한 내용을 배울지 기대에 부풀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가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 목소리가 미선 씨 목소리 같았거든요.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 미선 씨였어요. 미선 씨는 저를 못 본 채 전화 통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미선 씨가 전화로 말하고 있었어요. 응, 오늘 세미나 끝나고 저녁에 만나. 그 아저씨 완전히 넘어갔어.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너무 쉬워서 재미없을 정도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65세 호랍이잖아. 3년 전에 아내 죽고 완전히 절망 상태였는데 내가 조금만 관심 보여주니까 완전히 빠져들었어. 이번 주에 마무리할 예정이야.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거든요. 65세 호랍이 3년 전 아내 사별, 모든 게 제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미선 씨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어요. 미선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순진해. 내가 진짜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 오늘 세미나 끝나고 고백이라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야. 너무 일찍 마무리하면 다른 작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가짜였다는 건가요? 이선 씨의 따뜻한 관심, 진심 어린 상담, 함께 공부하며 쌓아온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미선 씨가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어요. 그 순간 미선 씨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금방 평소의 밝은 미소를 지었어요. 병진 씨, 언제 오셨어요? 저는 못 봤는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선 씨, 지금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요. 그게 제 얘기였나요? 미선 씨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병진 씨가 오해할 만한 내용이었네요. 제가 다른 상담자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병진 씨랑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능숙한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분명히 제 얘기였어요. 미선 씨가 제 팔을 자연스럽게 끼면서 말했어요. 병진 씨, 혹시 저를 의심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정말 속상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해왔는데 저를 믿어주세요. 그 순간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들은 게 정말 저에 대한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 얘기였을까요? 이선 씨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니까 제가 오해한 것 같기도 했어요. 미선 씨가 말했어요. 병진 씨, 상담사라는 직업이 여러 사람을 동시에 도와주는 일이에요. 가끔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하지만 병진 씨는 저에게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맞아요. 상담사라면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어요. 세미나가 시작되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강사가 나왔어요.
성진 씨가 아닌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철학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오늘은 의식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대해 배운다고 했어요. 강의 내용은 정말 심오했어요. 인간이 물질적 존재를 넘어서 영적 존재로 거듭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집중이 잘 안 되었어요. 아까 들었던 미선 씨의 전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강의 중간 휴식 시간에 미선 씨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병진 씨, 괜찮으세요? 뭔가 집중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아까 일 때문에 아직도 신경 쓰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강의 내용이 너무 깊어서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미선 씨가 제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병진 씨는 충분히 이해할 능력이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세미나가 끝나갈 무렵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미선 씨가 다른 남성과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미선 씨가 그분과 매우 친밀한 분위기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미선 씨가 그 남성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자기야, 오늘 일 끝나고 평소 그 모텔로 갈까? 오늘 특별히 시간이 많이 생겼어. 그리고 그 남성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애교를 부리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방금 전까지 저에게 특별한 분이라고 말했던 미선 씨가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였다니. 게다가 모텔 이야기까지 나오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숨어서 지켜보니 그 남성도 미선 씨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세미나 어떻게 진행됐어? 새로운 먹잇감들 괜찮아? 미선 씨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응, 몇 명 괜찮은 애들 있어. 특히 한 명은 거의 다 끝나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들었던 전화 내용이 정말 저에 대한 이야기였고 미선 씨는 저를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먹잇감이라는 표현까지 쓰다니 저는 그저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대상이었던 거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에 기대서 겨우 버티고 있었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3년 동안의 외로움 끝에 찾은 희망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니. 미선 씨에 대한 사랑, 센터에서의 공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선 씨와 그 남성이 호텔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정말로 둘이 함께 어디론가 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세미나는 이미 끝났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있었어요. 저도 비틀비틀 호텔을 나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미선 씨가 저를 속인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 본 건가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은 하나였어요. 저는 완전히 속은 거였어요. 미선 씨의 따뜻한 관심, 센터의 철학 강의, 모든 게 저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0만 원도 아깝고 지금까지 쏟아부은 시간도 아까웠지만 무엇보다 제 감정이 완전히 짓밟힌 기분이었어요. 다시 한번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하루 이후로 며칠 동안 저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미선 씨에게서 계속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고 센터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선 씨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병진 씨, 왜 연락이 안 되세요? 세미나 이후로 소식이 없어서 걱정돼요. 혹시 몸이 아프신가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문자를 보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아직도 이렇게 거짓으로 걱정하는 척하고 있다니. 3일째 되던 날, 동생 순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오빠, 문 열어. 왜 전화를 안 받아? 뭔 일 있었어? 문을 열어주니까 순이가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빠, 완전히 초췌해졌네. 무슨 일이야? 저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이야기를 순이에게 다 털어놓았어요. 미선 씨와 만난 과정, 센터에서의 활동, 그리고 며칠 전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들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순이가 들으면서 점점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오빠, 그거 완전히 사기야. 요즘 그런 수법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 혼자 사는 청년이나 중년층을 노리는 사람들이라고. 순이 말을 듣고 나니까 더욱 분명해졌어요. 순이가 말했어요. 오빠,
당장 그 사람들과 연락 끊어야 돼.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고려해 봐야겠어. 돈도 얼마나 썼어? 저는 지금까지 쓴 돈을 계산해 봤는데 정기 과정비 30만 원과 특별 세미나비 50만 원, 그 외에 식사비나 기타 비용까지 합치면 거의 100만 원이 넘었어요. 준이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저런 놈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지 몰라. 오빠만 당한 게 아닐 거야. 그런데 마음 한쪽으로는 아직도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요? 미선 씨가 보여준 관심과 배려도, 센터에서 배운 철학적 내용들도 다 가짜였을까요? 너무 믿고 싶지 않았어요. 준이가 제 마음을 알았나 봐요. 오빠, 아직도 그 사람들을 믿고 싶은 거지? 이럴 때일수록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해. 내가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런 문제에 경험이 많으신 분이야. 그래서 다음날 순이와 함께 전 목사님을 만나러 갔어요. 60세 정도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목사님이었는데 저희 이야기를 정말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전 목사님이 말했어요. 병진 씨가 당한 건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포교 수법이에요. 요즘 이런 방식으로 중년층을 노리는 곳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배우자를 잃고 외로워하는 분들이 주요 타겟이죠. 전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무료 상담이나 심리검사로 접근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는 로맨스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서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였어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고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재산을 빼앗는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겪은 과정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무료 상담에서 시작해서 성격 검사, 개별 상담, 철학 강의, 특별 세미나 순서로 진행되었던 게 모두 계획된 수법이었던 거예요. 전 목사님이 말했어요. 병진 씨, 다행히 일찍 발견했어요. 더 늦었다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피해를 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곳들은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더 들려주었어요.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의 사례였는데 어떤 분은 아파트까지 팔아서 그들에게 준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로맨스 사기와 종교적 세뇌를 동시에 당하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포교 활동을 한다고도 했어요. SNS로 독서 모임, 지역 모임을 만들어 모집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 포교하는데 알고 보면 모인 사람들이 전부 사이비 종교 집단원으로 포섭 대상 혼자만 모르고 당한다는 거예요. 무료 성격 검사나 심리 검사로 유인하고 꼭 카페에서 만남을 갖는 게 특징이라고도 했어요. 전 목사님이 조언해 주었어요. 지금 당장 모든 연락을 차단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들이 찾아오면 절대 만나지 마시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런 조직들은 한 번 놓친 먹잇감을 쉽게 포기하지 않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미선 씨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어요. 센터 번호도 차단하고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지웠어요. 그리고 그동안 적어놓았던 의식 성장 일기도 모두 찢어버렸어요. 며칠 후 정말로 미선 씨가 집에 찾아왔어요. 병진 씨,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어요? 무슨 일인지 얘기해줘요.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전히 진심 어린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현관문 너머로 말했어요. 미선 씨,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아요. 다른 사람 찾아서 그런 일 하세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선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어요. 병진 씨,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미선 씨가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가면서 하는 말이 정말 소름 끼쳤어요. 병진 씨, 후회할 거예요.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고요. 완전히 협박하는 어투였어요. 그 후로 일주일 정도 더 연락이 왔어요. 미선 씨뿐만 아니라 선희 씨, 심지어 성진 씨까지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차단했고 집에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도 포기했나 봐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거든요. 전 목사님 말씀대로 다른 쉬운 먹잇감을 찾아간 것 같았어요. 전 목사님이 저에게 정기적으로 상담해 주셨어요.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은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저는 사람들을 믿기가 힘들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전 목사님의 교회에서 건전한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고, 정말 진심으로 도와주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 또래의 호라비 분들도 많았는데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위로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깨달은 건 진정한 위로와 도움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미선 씨와 그들은 항상 뭔가를 요구했지만 진짜 도움을 주는 분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도와주었거든요. 3개월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교회 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경로당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건전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준이가 말했어요. 오빠, 이제 정말 밝아졌다. 예전에 언니 살아있을 때처럼 활기차 보여.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어요. 사이비 종교 집단 때문에 한 번 더 절망했지만 그 덕분에 오히려 진짜 소중한 것들을 찾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경험도 제 인생에 필요했던 것 같아요. 외로움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 끔찍했던 경험이 오히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3년간의 절망과 몇 달간의 속임수를 겪으면서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외로움은 누구나 겪는 감정이지만 그 외로움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웠어요. 무료라는 달콤한 유혹, 과도한 관심과 애정, 비밀 유지 요구, 점점 커지는 금전적 요구. 이런 것들이 바로 사이비 종교나 로맨스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었던 거죠. 하지만 더 소중한 걸 배웠어요. 진정한 도움과 위로는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 건전한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투명하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말이에요. 저는 지금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진솔한 우정을 나누며 살고 있어요.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하지만 그 그리움까지도 소중하게 간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어떻게 분별하고 계신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해요.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